이 시간에는 머신러닝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회귀 분석인 리그레션을 다루게 됩니다. 회귀는 데이터를 통해서 숫자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기법인데요. 주택가격, 취업점수, 판매량, 심지어 내일의 기온까지도 회귀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지는데요. 규칙 기반 정통 방식 하나랑 데이터 기반 학습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규칙 기반 전통적인 방식은요. 사람이 직접 이럴 때는 이렇게 계산해라 라는 규칙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이에 반해 데이터 기반 학습 방식은 기계가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오늘 배울 회귀는 바로 두 번째 데이터 기반 방식에 속합니다. 머신러닝의 세 가지 큰 축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인데요. 그중 회귀는 정답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하는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회귀 모델을 만들고 사이킨런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손쉽게 실습하며 주택가격 예측이나 매출 예측 등 생활 속 문제 해결에 회귀를 적용해 볼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내가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면 성적이 얼마나 오를까? 또는 학식 식당에 내일 몇 명이 올까? 이런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귀 모델입니다. 수업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머신러닝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이킨런 도구로 직접 회귀 모델을 만들어 본 뒤 마지막으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계학습 원리에서는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는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과 주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기계도 사람처럼 데이터로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이킨런 활용인데요. 파이썬의 대표적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사이킨런을 활용해서 선형 회귀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복잡한 수학을 직접 풀지 않아도 도구를 활용해서 쉽게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아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실전 회귀 분석인데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귀 모델을 구현하고 예측 결과를 시각화하는 사례를 다룹니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모델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가 얼마나 관련이 있을지 또는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시간에 배우는 회귀 분석이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계학습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계학습의 원리인데요. 여러분, 기계학습은 마치 컴퓨터가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문제집을 풀며 패턴을 찾는 것처럼 컴퓨터도 데이터를 통해서 규칙을 배우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컴퓨터가 공부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주요 기계학습 방식인데요. 기계학습에는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는데요.
지도학습은 선생님이 답안을 알려주며 문제를 푸는 것이고요. 비지도학습은 답을 모른 채 친구들끼리 패턴을 찾는 것이고, 강화학습은 게임을 하면서 점수 받듯이 보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쉽게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킨러는 입문용 문제집,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는 좀 더 고급 문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 과정 및 활용인데요. 기계학습은 보통 데이터 전처리를 거쳐서 모델 학습을 하고 평가를 한 후에 예측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마치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과 같은데요. 재료를 다듬는 게 전처리, 레시피대로 조리를 하는 게 학습, 맛을 보는 게 평가, 그리고 손님에게 요리를 내놓는 게 예측 결과가 됩니다. 이 방식으로 분류, 군집, 회기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 분류나 고객 그룹 나누기, 주식 가격 예측 등이 전부 기계학습의 응용 분야입니다. 즉, 기계학습은 데이터에서 배우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인데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 더 똑똑하게 세상을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식인데요. 먼저 규칙 기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컴퓨터는 마치 규칙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학생과 같은데요. 선생님이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면 규칙 노트북에 규칙을 모두 입력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체스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개발자가 모든 규칙과 전략을 일일이 코드로 입력해야만 게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람이 일일이 모두 알려줘야 움직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기계학습 방식인데요. 기계학습 방식은 규칙 기반과 반대로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보고 이런 패턴이 있구나 하고 배워나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알파고는 사람이 바둑 규칙과 기본만 알려주고 수많은 기보 데이터를 보면서 스스로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즉, 규칙을 직접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학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규칙 기반은 엄마가 요리 레시피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적어주는 것이고, 머신러닝은 재료와 맛을 보고 스스로 요리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공지능은 단순히 사람이 규칙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더 똑똑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데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학습의 세 가지 대표적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배우는 방식이 다 다르듯이 AI도 학습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학원에서 배우는 학생, 혼자 탐구하는 학생, 게임하며 배우는 학생처럼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지도학습인데요.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정답도 함께 알려주게 되면 아, 이게 맞구나 하고 배우시는 게 되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력 데이터와 정답 레이블을 함께 받아서 그 정답을 맞히는 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주로 분류 문제의 스팸 메일 구분이나 회귀 문제의 집값 예측 등에 활용이 됩니다. 즉, 지도학습은 정답을 알려주며 배우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비지도 학습인데요. 이번엔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데이터만 입력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 어떤 취향으로 나눠지는지 알아봐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AI가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데이터끼리 군집화인 클러스터링을 하거나 데이터를 줄여서 핵심만 뽑아내는 차원 축소 같은 데서 활용이 됩니다. 이건 마치 선생님 도움 없이 혼자 데이터에서 규칙을 발견하는 탐험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비지도학습은 정답 없이 스스로 규칙을 찾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강화학습인데요. 게임을 할 때 이기면 보상, 지면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건데요. AI도 행동인 액션을 하다 보면 보상, 리워드 또는 벌, 퍼니시먼트를 받게 되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행동 방법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게임 AI, 로봇 제어, 자율주행 같은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즉, 강화학습은 보상과 벌로 배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정리하면요. 지도학습은 정답과 함께 배우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지도학습은 혼자 탐구하는 학생, 강화학습은 게임하면서 깨닫는 학생, 이렇게 쉽게 기억하면 잘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도학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면서 배우는 방식인데요. 컴퓨터도 이게 사과야, 이게 자동차야 하고 정답을 주면 그걸 보고 규칙을 익히게 되는 거죠. 먼저 정답이 있는 데이터 학습 과정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사과는 fruit, 자동차는 vehicle 이렇게 데이터와 정답을 함께 주는데요. 컴퓨터에게 문제와 정답 두 가지를 모두 알려주고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사람이 문제집을 풀 때 답지를 함께 보는 것과 같은데요. 즉, 지도학습은 정답과 데이터를 함께 주며 학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규칙 발견 및 예측 과정인데요.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면 입력 인풋이 있고요. 학습을 한 후에 러닝, 학습한 후에 이제 예측인 프레딕션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입력과 정답의 관계를 보면서 규칙과 패턴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아, 이건 사과구나 하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지도학습은 과거 정답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스팸 이메일 분류에 대한 예시인데요. 맨 오른쪽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스팸과 인박스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게 스팸이고 어떤 게 메일인지 스팸 메일이 아닌지 확인하는 건데요. 이메일에 광고, 할인
클릭 같은 단어가 많이 들어있으면 스팸일 가능성이 크겠죠? 컴퓨터는 과거의 이메일 데이터와 정답은 스팸 메일과 일반 메일을 학습해서 새 이메일이 오게 되면 자동으로 스팸인지 아닌지를 분류를 해줍니다. 즉, 지도학습은 스팸 메일을 분류할 때 실제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도학습은 정답과 데이터를 함께 주고 규칙을 배우게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와도 쉽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율학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면서 공부하는 방식이었다면 자율학습은 답을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이 문제 답은 안 알려줄 테니까 너희가 직접 해봐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먼저 정답 없는 데이터 학습 과정인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클러스터 A, B, C로 나누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데이터만 주어지면 정답은 없습니다. 컴퓨터는 스스로 이거랑 저거랑 비교하면서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고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그룹인 클러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즉, 자율학습은 정답 없이 스스로 규칙을 찾는 학습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클러스터링 예제를 살펴보면요. 고객 분류 예제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VIP 고객, 일반 고객, 잠재 고객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케팅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고객들의 구매 기록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비슷한 구매 패턴을 가진 고객들을 자동으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 결과 VIP 고객, 일반 고객, 잠재 고객처럼 그룹을 나눠지게 되고요. 회사는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즉, 자율학습은 비슷한 특징끼리 자동으로 분류해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자율학습은 정답을 주지 않고 컴퓨터가 스스로 숨은 규칙을 찾아내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탐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강화학습인데요. 강화학습은 말 그대로 컴퓨터가 보상과 처벌을 받으면서 최적의 행동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가 점수를 얻으면 이 행동이 좋구나 하고 기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 화면을 보시면요. 로봇이 환경에서 행동을 합니다. 신호를 잘 지켜서 건너면 보상을 받고 잘못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떤 행동이 보상을 많이 주는지를 알게 되고 점점 이 상황에 대해서 학습을 해나가게 됩니다. 실생활에서 강화학습이 많이 쓰이는 예시는요.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입력에서 신호등, 도로상황, 교통량 같은 환경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행동인 액션에서는 자동차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보상 리워드에서는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주행을 하면 보상이 커지고요. 퍼니시먼트 처벌은요. 사고가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보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자동차는 스스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전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배울까요? 처음엔 실수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무 빨리 달린다든가 정지선을 넘는다든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처벌을 받는데요. 다음엔 그 행동을 안 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안전하게 운전하게 되면 보상을 받는데요. 그 방법은 자주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잘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강화학습입니다. 즉 강화학습은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점수를 올리고 싶어서 더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똑같은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게임 캐릭터도 로봇도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즉 강화학습은 보상 최적화를 통해서 배우는 방식으로 로봇, 드론, 게임 AI,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데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규칙 기반 명시적 프로그래밍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지 않았는데요. 사람이 직접 룰인 규칙을 하나하나 입력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명시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왼쪽부터 먼저 입력 데이터 과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키를 입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요. 키를 입력하면 그 값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키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규칙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규칙을 먼저 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60 이상이면 놀이기구 탑승이 가능,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요. 즉 명시적으로 사람이 규칙을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규칙을 160 이상이면 탑승이 가능하다라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출력 결과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yes, no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은 단순히 입력된 값이 규칙에 맞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160cm 이상이면 이용 가능, 아니면 이용 불가라는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즉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 아니면 불가능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규칙 기반 명시적 프로그래밍은 한계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세상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이 바뀌면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을 하고 고쳐야 되는데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일일이 규칙을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얼굴 인식, 음성 인식 같은 복잡한 문제에는 적용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규칙이 많아지면 관리가 복잡하고 복잡한 문제에는 한계가 있어서 사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명시적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모든 규칙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지만 변화가 많거나 복잡한 문제는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머신러닝과 강화학습 같은 방법이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한 자동학습인 머신러닝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시적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규칙을 일일이 정했지만 머신러닝은 다릅니다. 컴퓨터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고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규칙을 찾는 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및 준비 과정인데요.
먼저 여러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즉, 학습 교재를 준비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키와 몸무게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모델 학습 시작 단계인데요. 수집된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넣는데요. 그러면 컴퓨터는 키와 몸무게 사이의 패턴, 즉 보이지 않는 관계를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보면서 규칙을 스스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규칙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머신러닝은 단순히 데이터만 외우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일반화해서 수식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는 키 곱하기 기울기 플러스 절편. 이제 이 수식은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 머신러닝의 무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컴퓨터가 데이터에서 최적의 수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수식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값에 대한 예측 및 적용인데요. 이제 키 168cm를 입력하면 머신러닝은 학습된 수식을 사용해서 몸무게는 약 66kg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요. 그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규칙을 활용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사람이 직접 규칙을 정할 필요가 없고요. 데이터가 많고 품질이 좋을수록 더 똑똑한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한번 학습된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재학습으로 성능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수식을 찾는 회귀 분석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회귀 분석인데요. 회귀 분석은 데이터를 보고 숨어있는 수학적 규칙인 함수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점들을 잘 꿰매 맞춰 직선이나 곡선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주어진 데이터를 살펴보는데요. 데이터는 1,2, 2,4, 3,6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처음에 컴퓨터는 규칙을 모르고요.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y는 2x라는 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2배로 커진다는 패턴을 찾아내게 되죠. 한마디로 데이터를 보고 규칙인 y는 2x를 찾아내는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찾고 수식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새로운 값이 주어졌을 때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만들어진 y는 2x라는 수식에 x값에 4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가 돼서 8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회귀 분석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수식을 찾아서 예측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에서 왼쪽 그림을 살펴보면요. 원래 데이터인 x값이 1, y값이 2, 2, 4, 3, 6 이렇게 3개의 점이 있는데요. 기존 데이터는 녹색 원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궁금한 건 그러면 x가 4일 때는 값이 얼마쯤 될까?
그리고 물음표로 되어져 있죠. 예. 오른쪽 거를 보면 수식이 만들어졌고요. y는 2x라는 수식을 찾았기 때문에 x값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y값이 8이 된 거를 확인을 하고 점을 표시를 했습니다. 파란색 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정리하면은요, 회귀분석은 과거 데이터로 수식을 찾아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키와 몸무게 관계를 학습했던 것처럼 경제 데이터나 기온 데이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차를 줄여서 최적의 직선을 찾는 과정인 회귀분석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데이터에 딱 맞는 하나의 직선을 찾는 게 목표였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딱 맞는 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처음에는 대충 직선을 그려보는데요. 초록 점들과 선 사이의 거리가 엄청 오차가 크게 되죠.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녹색인 점과 처음 그린 빨간색 직선과는 오차가 굉장히 심하죠. 우린 이거를 오차라고 부르는데요. 오차가 크면은 당연히 예측도 부정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림은 2단계인데요.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직선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컴퓨터가 오차를 좀 줄여야 되겠구나 하고 선을 살짝 돌리거나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점들과 더 가까워지고 예측도 점점 정확하게 됩니다. 오른쪽 세 번째 그림은요. 오차가 매우 작은 최적의 직선을 찾게 되는데요. 3단계가 됩니다. 계속 조금씩 조정을 하다 보면 드디어 점들과 거의 일치하는 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차가 거의 0에 가까운 가장 좋은 직선이 되는 거죠. 즉 회귀분석은 오차 줄이기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는 마치 다트 게임처럼 관역, 데이터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요. 더 가까워지도록 선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핵심 개념을 살펴보면요. 오차가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고요. 컴퓨터는 수많은 계산을 통해서 이 오차를 최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회귀 모델을 활용한 주택가격 예측인데요. 면적과 가격에 대한 관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직선을 어떻게 찾는지는 알게 됐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직선을 무슨 기준으로 그리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베리어블인 변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델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값이나 조건을 변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 가격을 예측한다고 해봅시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집의 크기, 집의 위치, 집의 연식 또는 층수 등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은 주택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가격을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집의 면적처럼 결과값인 가격에 영향해 주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또 집의 가격처럼 독립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수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즉, 독립변수는 원인, 종속변수는 결과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평방 50제곱미터 아파트는요 2억, 70제곱미터는 2억 8천, 100제곱미터는 4억,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쌓이면 컴퓨터는 면적이 커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는 규칙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된 모델은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만약 80평방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새로 시장에 나왔다면 그 가격은 대략 얼마일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즉 독립변수는 우리가 조작하는 원인인 면적이 되는 거고요. 종속변수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결과인 가격이 됩니다. 여러분, 집값을 결정하는 데에 면적 말고 또 어떤 변수가 영향을 줄까요? 맞습니다. 위치나 역세권 여부, 학군, 집의 연식 같은 것들도 큰 영향을 주겠죠. 단순 회귀는 독립변수가 하나인 걸로 해결을 하는데요. 다중회계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 즉 면적과 위치와 연식과 학군 등을 모두 사용해서 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